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재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월급보다 큰 배당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제 월급의 일부를 배당연금 계좌에 부지런히 옮겨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제 월급이 성장해 나가는 속도보다 배당연금의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죠. 아직은 제 생활비를 월급에 의존하는 비중이 더 크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언젠간 배당연금이 월급을 추월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제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그런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SCHD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12년에 걸쳐 연평균 11.41% 수준으로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계산해보면 12년간 수량을 전혀 늘리지 않고도 맨 처음에 받았던 배당금의 3.65배 수준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2012년에 SCHD에 투자해서 월 20만원 수준의 배당금을 받고 있었다면 지난 12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2024년 현재 월 73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시간의 힘을 빌려 월 100만원은 월 365만원으로 월 200만원은 월 730만원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SCHD에 투자해서 세후 월 100만원 수준의 배당연금을 만들기 위해선 배당 수익률 3.5%를 가정했을 때 4억이라는 꽤 큰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 15%를 줄일 수만 있다면 월 100만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투자원금은 3억 5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절세계좌에서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범한 제 월급으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3억 5천만 원 이상 모아가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여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커버드콜 상품인 타미당 플러스 7%를 일부 섞어서 함께 모아가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비중이 높아질수록 배당 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제게 필요한 투자원금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한 것이죠. 저는 이상적인 계획보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SCHD는 2019년엔 무려 19.79%의 배당 성장, 2020년엔 17.64%, 2021년엔 10.88%, 2022년 13.9%의 배당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2023년엔 상대적으로 저조한 3.77%의 배당 성장을 기록하게 되면서 지난 1년간 많은 투자자로부터 비난과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하는 기업과 좋은 시기와 안 좋은 시기를 모두 함께하기 마련인데 좋은 시기만 선택적으로 함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성과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크게 실망하며 떠나버리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연평균 10%의 배당 성장을 매년 10%씩 꾸준하고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안정적인 성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예상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기분 좋은 순간도 있고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순간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순간이 합쳐져 연평균 10%의 배당 성장이 만들어진 것이죠. 예적금보다 높은 기대 수익은 높은 변동성을 감내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투자에서도 노력 없이 인내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한국물가정보라는 곳에서 공개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인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대중적인 외식 음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자면 바로 짜장면일 겁니다. 1970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53년에 걸쳐 짜장면의 평균 가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1970년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100원이었지만 2023년엔 6,361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무려 60배 이상 상승한 것이죠. 이 자료를 찾아봤던 이유는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가격 변화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엔 4,270원이었던 짜장면 가격이 2023년엔 6,361원이 되었네요. 12년간
48.9% 정도 오른 것이죠. 한 가지 자료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맥 지수라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간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인 빅맥 가격이 각 나라별로 얼마인지를 조사해서 달러로 환산한 것이죠. 무려 50개가 넘는 국가의 가격 비교가 가능하므로 각국의 물가를 비교하는 참고 자료로 쓰이기도 하는데, 영국의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1986년부터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짜장면의 가격 변화를 확인했으니 이번엔 미국을 대표하는 빅맥의 가격 변화를 확인해 볼 겁니다. 이코노미스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각국의 빅맥 가격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 2012년 대한민국의 빅맥 가격은 3,700원, 2024년 현재의 가격은 5,500원입니다. 빅맥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말도 있지만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가격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난 12년간 48.6%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앞서 확인한 짜장면의 가격 상승과 빅맥의 가격 상승이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짜장면과 빅맥에 한하여 12년 전과 비슷한 구매력을 갖추기 위해선 월급도 48% 정도는 상승했어야만 합니다. 2012년에 받은 저의 첫 월급은 189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갈 것 같나요? 12년이 지난 현재의 제 월급을 보여드리면서 12년간 48% 이상 올랐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며 제 구매력 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공교육 분야는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몸담고 있는 교직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 중인지 퇴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성장하는 분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만 다들 가지고 있을 뿐이죠. 막연한 추측으로 남겨두지 않고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올해 신규 선생님 한 분이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죠. 얼마 전 신규 선생님께도 제가 앞서 언급한 내용을 똑같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매력 개념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죠. 정리하자면 지난 12년간 짜장면과 빅맥의 가격이 48% 정도 올랐기 때문에 2024년 신규 선생님의 초봉이 2012년의 제 초봉보다 48% 정도 올랐다면 비슷한 수준의 구매력을 가지는 것이고, 48%보다 많이 올랐다면 과거보다 더 나은 구매력을 갖춘 상황, 48% 미만이라면 과거보다 못한 구매력을 갖춘 상황임을 알려드렸죠. 저는 2024년 신규 교사의 첫 월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옆자리 신규 선생님은 2012년 신규 교사의 첫 월급이 얼마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규 선생님께서도 결과를 상당히 궁금해하셨고, 감사하게도 2024년 신규 교사의 첫 월급 자료를 흔쾌히 공유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확인한 결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죠. 2012년 제가 받은 첫 월급은 189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12년간 월급이 48% 정도 상승했다면 현재 280만 원 수준의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제 옆자리에 계신 신규 선생님의 첫 월급 실수령액은 255만 원이었습니다. 48%에 한참 못 미치는 35% 수준의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죠. 신규 선생님에게 제공받은 월급 명세서는 제 자료가 아니므로 실수령액 수치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2년에 저와 호봉도 같고 군복무, 담임교사 여부 등 세부적인 조건이 모두 동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자료를 비교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 싶습니다. 지난 12년간 짜장면과 빅맥의 가격이 연평균 3.32%씩 오르는 동안 신규 교사 월급은 연평균 2.53%씩 오르면서 조금씩 구매력을 잃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제가 짜장면과 빅맥을 사 먹었을 때보다 현재 신규 선생님들이 짜장면과 빅맥을 사 먹는 것이 금전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급의 액수 자체는 과거보다 상당히 커졌지만 잘 살펴보면 예전보다 못한 조건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들 일이 없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커졌다면 이전보다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 없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기업의 채용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공교육 분야는 매년 점점 더 낮은 수준의 연봉 조건을 제시하면서 신입사원 공고를 낸 것과 같습니다.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몇 년에 한 번씩 개혁이 진행될 때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내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점점 더 형편없는 수준의 연봉과 복지를 제시하면서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산업 관점으로 바라본 공교육 분야, 그리고 기업 관점으로 바라본 학교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미래 전망이 밝을 수 없다는 게 제가 내린 솔직한 결론입니다. 제 직장의 미래 전망이 어둡다고 결론 내는 게 제 입장에서도 당연히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 부분은 제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는 제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업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순간부터 절박한 마음으로 투자 공부를 시작했고, 교사라는 직업 외에 아직은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유튜버 그리고 작가라는 타이틀도 제 이름 옆에 아주 작게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저에겐 또 다른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이죠. 물론 저는 교사라는 제 직업에 보람도 느끼고 사명감도 느끼지만 그 보람과 사명감이 오히려 독이 되어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도 그만큼 큽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제 월급의 일부를 투자 자산으로 옮겨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걱정 없이 모든 게 만족스러웠다면 그 어떤 도전도 시도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의 미래 전망이 밝지 않다면, 우리 직장보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올라타면 그만입니다. 월급의 일부를 더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우리의 도움으로 성장한 그 기업의 성과를 함께 누리는 것이죠. 입사하지 않고도 성장하는 기업에 함께 올라탈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SCHD 혹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하고 있다면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10년 이상 배당금을 연속적으로 지급한 기업, 배당 수익률 뿐만 아니라 배당 성장률까지 높은 기업, 부채 대비 현금 흐름과 자기 자본율까지 고려해서 재무 건전성과 성장성이 높은 100여 개의 기업에 올라탄 겁니다. 기업은 순이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평균 10% 이상의 배당 성장이 꾸준히 지속되기 위해선 반드시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의 성장이 조화롭게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쉬운 일 같지만 막상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혹은 사업이 지난 10년간 그런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었는지를 냉철하게 평가해 본다면 SCHD와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포함된 배당 성장 기업들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었던 것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속한 기업들도 위대한 기업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자님의 댓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월 100만원씩 입금되는 배당연금 시스템 만들기를 주제로 한 지난 영상에 구독자 윤영킴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같이 한다고 해도 요즘 삶이 쉽지 않아서 몇 달 멈춘 게 속상하네요. 그 밑에 저도요 같이 힘냅시다 라는 위로와 응원이 담긴 댓글도 보입니다. 저도 작년에 건강 문제로 휴직하게 되면서 꾸준히 이어오던 적립식 투자와 유튜브 운영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기약 없이 멈추어 봤기 때문에 투자를 멈춰 속상하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여건이 따라주지 않을 땐 정말 답답하죠. 매달 꾸준히 일정한 수량을 모아갈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뜻대로 잘 안 풀릴 땐 조금 쉬어가기도 하고 생각보다 잘 풀릴 땐 기분 좋게 조금 더 속도를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늘 쫓기듯 쉼없이 달려오다가 6개월을 가만히 멈춰보니 힘이 들 땐 조금 쉬었다가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이제 다시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압박과 부담이 아니라 조금 속도를 줄이더라도 즐거움과 행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등이 아니라 완주를 목표로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1등을 목표로 한다면 남들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춰야 하지만 완주를 목표로 한다면 내 능력에 맞는 내 속도대로 갈 수 있습니다. 1등을 목표로 한다면 함께하는 모두가 경쟁자가 되지만 완주를 목표로 한다면 함께하는 모두가 동행자가 됩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만 해도 눈부신 성과로 남게 될 겁니다. 원칙을 깨며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그냥 제 선택을 믿고 한 방향으로 우직하게 나아갈 생각입니다. 증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서로 응원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구독자님들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배당연금이 월급을 넘어서게 되는 그날까지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